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박사님 어떤 활동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에서 에너지 정책을 개발하고 있고 탈원전을 반대하는 시민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전 안전 전문가시네요. 예. 박사님 지금 화면에 보신 화면 좀 띄워주세요.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2018년 국정감사 때 네.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로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최종본입니다. 국회의원실에서 우리 시민단체에 제공해서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그 적색 박스 안에 내용 보면 회사에서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제시된 자료에 대한 증빙 확인 및 외부 조회 및 제시된 자료의 진위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한 적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을 무엇이 의미하나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발주한 한수원이 주문한 대로 경제성 평가를 했다는 취지고요. 추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회계법인이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회계법인은 한수원에서 제시한 자료로 경제성 평가를 했다고 기술했고 보고서 내용이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이 내용을 보고서 최종문에 기술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박사님, 그렇다면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그동안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수원이 분명히 개입했습니다. 과거에 산업부와 한수원이 자신들과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맞지만 1차 초안과 2차 초안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이렇게 변했겠습니까? 바로 외압의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다음 한번 PT 좀 보실게요. 보니까 이 PT 보니까 카톡방 같은데 산업부도 나오고 뭐 그러네요 보니까. 단지 이 카톡방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이 사진은 내부 고발자가 우리 시민단체에 제보한 것입니다.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초안에 대해서 산업부, 한수원, 회계법인 관계자들이 두 차례 회의를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초점이 경제성 평가 수치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를 공유하는 그런 단체 카톡방입니다. 그러면 혹시 저 적색 박스 안에 있는 평가 입력 전제가 보완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말 그대로 입력을 바꾼다 그런 말이 되겠죠. 경제성 평가에 사용된 입력 변수를 경제성이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내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예를 들면 판매 단가를 60원에서 50원으로 또 이용률을 70%에서 60%로 낮춘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초안에서는 1778억의 경제성이 있었는데 최종안에서는 224억밖에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낮춘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참고인 진술과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자료를 종합해 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신호탄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은 한수원과 산자부가 개입한 정황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수원이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이 원전의 안전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데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한수원 노조의 강력한 반대가 이어졌고 노조를 무력화하고 와해시킬 필요성을 아마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순환 근무제가 올 2월 전격 시행됩니다. 박사님, 순환 근무제가 시행되면은 원전에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고리 1호기, 2호기, 3호기에서 8년 반 동안 근무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한 회사가 공급한 그런 발전소이지만 기기는 물론 건물 배치, 또 기기 배치 전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1호기에서 근무한 사람이 3호기로 갈 경우에 처음에는 신입사원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비상 상황을 맞으면 제 역할을 못하거나 또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외국 발전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 발전소에서 정년까지 근무합니다.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순환보직은 발전소 숙련 기술자의 전문성을 현저히 떨어뜨려서 위기 상황에서 대응 능력이 없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특히 오늘 데이터는 안 보여드렸지만 강제 인사이동 대상 중 67%가 타원전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은 놀람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은 원전 기술자들이 안정성이 중요할 텐데 상당히 위험한 결과가 나왔다는 결과가 같습니다. 순환 근무제가 좀 특화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박사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마지막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탈원전에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탈원전은 비합법적이고 불법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따라가는 독일도 장시간에 걸친 공론 과정과 법 개정을 거쳐서 탈원전을 시행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탈원전에 관한 입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선거 공약이 바로 법이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기후변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태양광 이용률 15%인데 나머지 발전 85%를 뭐로 채울 겁니까? 가스로 채우면 오히려 석탄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와 CO2가 발생합니다. 전기요금, 값싼 전원 없애고 비싼 전원 대체하면 요금 상승할 거 불버듯합니다.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 수출 못하게 하면 일자리 창출 기회 상실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왜 원전을 막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을 위협한다는 겁니다. 탈원전으로 종사자의 마음이 이완되어 있고 해이되어 있습니다. 부품 공급 기업의 폐업 또는 전업으로 제때 부품 교체가 가능할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오지 않습니다. 국회가 이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정치는 국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나가서 하는 것이 에너지 정치입니다. 국내에서는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논의하여 에너지 믹스를 최적화하도록 자유로운 토론회장을 만드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득 참고인에 대해 추가로 신문하실 의원이 계신가요? 네, 김성환 의원님.